안녕하십니까. 진공관TV 정국자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직장인 7번째 시간인데요. 직장인으로 성공하는 법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진공관TV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준비한 주제는 직장인으로 성공하는 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장 생활을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됐나요?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학창시절에 학업을 하면서 꿈을 키우는데요. 어렸을 때는 대통령, 과학자, 아니면 교수, 선생님 등등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나이가 점점 들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꿈이 점점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학창시절에 가졌던 꿈이나 목표를 이루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들이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직장 생활을 내가 선택해서 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현재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시작부터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과 계획 없이 하는 것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집 근처에 산을 간다고 하면 준비는 간단할 겁니다. 배낭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생수병 하나 들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 가는 곳이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준비하는 것부터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일정을 짜야 되고요. 비행기표도 끊어야 되고 숙박도 잡아야 되죠. 그리고 한라산을 오르려면 한라산은 아침 새벽같이 올라가면 오후에 내려올 수 있으니까 당일 등산 코스로 가능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준비물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가서 중간에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준비가 동네 산을 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챙겨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요즘 스페인 하숙이라는 예능이죠. TV에서 하는 방송을 좀 봤는데 거기에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해서 짧게는 일주일에 한 90km, 길게는 한 40일 정도의 1000km 정도를 걷는 여정이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스페인 하숙에 나왔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 달 여정으로 가신다면 거기에 따르는 준비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주말에 갈 수 있는 코스도 아니고요. 연차라든지 휴가를 써야 되고요. 항공권도 미리미리 잡아야 될 것이고 그 방송에서 나왔던 여행자들의 숙소 알베르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숙소도 하루에 걷는 계획을 잡아서 어디에 묵을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일정표를 짜야겠죠. 그 다음에 가져가야 될 짐도 보통은 35리터 정도 이상의 배낭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순례길 기간 동안에 준비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렇듯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여정이 길면 길수록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준비에 들어가는 물품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장 생활은 어떨까요?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직장인으로서의 꿈과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예를 들면 그 순례길을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자신이 생각한 꿈이나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목표가 있어야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직장 생활에서도 목표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CEO가 될 때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임원이 될 때까지 할 것인지 팀장 또는 과장 아니면 내 개인의 능력을 개발해서 자유업을 하겠다, 프리랜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5년 내지는 10년의 기간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 계획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직장 생활을 얼마간 할 것이고 또
계속한다면 어느 목표까지 하겠다. 그리고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겠다. 그게 이제 꿈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계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뭐가 틀릴까요? 직장 생활도 하다 보면 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2년, 3년마다 매너리즘에도 빠지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흥미를 잃거나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것이 꿈이고 목표입니다. 내가 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에서 그만둘 순 없지. 내가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되지 하는 자신이 그 길을 가도록 강하게 잡아주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이 미리 갖고 계셔야 할 꿈과 목표입니다. 다음으로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의 대표적인 것은 책이죠. 책은 나보다 세상을 먼저 살았던 훌륭한 사람들이나 그 방면에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신의 노하우와 깨달음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 살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고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이뤄놓은 지식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독서를 통해서 전문 지식은 물론 정신수양에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때로는 금전과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지혜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때로는 난관도 극복하고 경제적인 이익도 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나의 심신의 안정을 통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던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혜를 습득하는 것 중에서 독서도 있지만 유사한 맥락으로 경제 관련된 신문이나 기사를 챙겨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독서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신문이나 경제기사를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고 경제 감각도 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직장인한테 필요한 절세라든지 재테크라든지 투자 마인드를 통해서 직장 생활에서 월급만으로 채울 수 없는 노후 준비라든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제신문을 통해서 꼭 경제기사나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도 정치나 사회면에서 주요 이슈나 헤드라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직장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일반인들이나 직장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거나 관심이 없다거나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은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정치를 모른다는 것은 정보에 어두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을 한다거나 회사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좋은 정보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치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법도 바뀌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기업들의 회사 운영이나 이익과도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사회면의 세상의 움직임을 통해서 회사의 이익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맥 관리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스승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동료를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선배 사원이나 상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또 이분들을 통해서 직무 지식이나 직장 생활에서의 경험도 배우지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좋은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그분들한테 인정받음으로써 좋은 자리에 옮길 수도 있고요. 또 승진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분들을 통해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전수받을 수도 있죠. 사내에서는 또 그렇고요. 사외에서도 관련된 그 업종에 있는 인맥들하고도 교류를 통해서 전문 지식이나 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요.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만났던
공무원들, 그다음에 다른 업종이지만 자신의 직무에 연관이 있고 도움이 되는 분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맥들이 네트워크로 구축이 되어야 현재의 자리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또 직장인들은 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동을 할 때마다 이런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돕는 것이죠. 네트워킹이 강하면 강할수록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인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실력을 키우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가 지각입니다. 지각은 회사에 대한 애정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열정이 없음을 회사에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각을 하는 것이 본인의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와 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험담입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 주변 사람들에 대한 험담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한 불평, 불만도 동료나 특히 외부에 나가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나 답답함을 푸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비수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타인에게 나쁜 말을 할 때 내 말을 들어주는 그 사람도 저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앞에서야 듣는 척은 하겠지만 내가 남의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이 공감을 해주고 동의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뒤돌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내 얘기도 와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얘기하지 않는 것도 현명한 직장생활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낭비할 돈이 얼마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살다 보면 생활 곳곳에 낭비 요소가 있고요. 특히 과소비라고 할 만한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생활에 만족을 주는 건 맞지만 자신의 급여 수준이나 향후에 자금 스케줄을 계산했을 때 과연 현재 이런 지출이 나에게 적합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직장 생활을 통해서 뭔가 자신이 나중에 전문직이나 다른 비즈니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낭비들이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죠. 또 직장인이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인생도 아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것이 내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직장 생활의 힘든 것들을 예측함으로써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나 직장 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